그 불상은 산자락 바위에 새겨져 있었다. 서산의 마이열의 삼존상. 대체 누가 이렇듯 정교하고 아름다운 불상을 새겨놓은 것일까? 사람들은 근처에 있는 한 절터를 주목했다. 마에열의 삼존상을 조성하려면 이만한 위용의 절이 아니면 안 될 것이다. 역사의 미스터리를 풀기 위한 길고 긴 기다림. 보원사지 발굴은 그렇게 시작됐다. 충남 예산과 서산에 걸쳐 있는 가야산은 100여 개의 옛 절터가 남아있는 곳이다. 그 가야산 북쪽 상왕산에 한 절터가 있다. 10만 제곱미터의 터에 고려로 추정되는 비와 5층 석탑이 있는 절터. 당시 부여박물관 홍사준 관장이 관심을 가진 것은 이 절터가 보원사의 옛 터가 아닐까 하는 의문 때문이었다. 보원사는 통일신라 때는 화엄 17 중 하나였고 고려 때는 99채의 건물을 거느린 대사철로 전해졌었지만 11세기 이후 호련히 기록에서 사라진다. 그러나 또 다른 문헌에서는 보원사가 상왕산에 있다고 전해져 홍사준 관장은 이 터가 보원사일 것이라 의문을 품은 것이다. 그러던 1959년 어느 날 한 나무꾼으로부터 재밌는 얘기를 듣게 된다. 저 인바 위에 산신령이 있는데 본부인과 작은 마누라까지 데리고 있다는 것. 나무꾼이 알려준 곳을 찾아 용현 계곡에 들어섰을 때였다. 홍사준 관장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믿을 수 없었다. 환하게 웃고 있는 부처님 세 분이 바위에 새겨져 있었던 것이다. 백제의 미소로 더 유명해진 마에열의 삼존상이 발견되는 순간이었다. 마에열의 삼존상과 보원사터의 거리는 불과 2km 남짓. 그러던 1968년 보원사터에서 백제 금동열의 입상이 발견되면서 의문은 증폭됐다. 혹시 보원사가 마에열의 삼존상의 본사는 아닐까? 백제 시대로 비정되는 그 금동열의 입상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거랑 이제 서산마에열의 삼존상이랑 비교해서 이쪽 보원사가 창건 시기가 불분명하긴 한데 백제 시대까지 창건 시기를 올려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추정을 했었죠.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발굴 조사를 시작한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과연 보원사는 백제와 연관이 있을까? 그것을 입증할 흔적이 있을까? 발굴팀이 주목한 것은 5층 석탑.
특히 탁 각층의 옥계석 등에서 백제 양식을 엿볼 수 있었지만 아직 단정할 수는 없었다. 그 후 2006년 12년 계획의 보원사치터 발굴이 시작된다. 발굴 시작과 함께 놀라운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보원사 명문이 적힌 기와가 발견된 것이다. 이로써 터의 이름도 보원사 추정지에서 보원사터로 확정됐다. 큰 감흥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처음부터 거기가 보원사지라고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들어간 부분도 있었고요. 아, 이제 드디어 나왔구나, 이런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백제의 흔적을 찾는 일이 시급해졌다. 그러나 먼저 나온 것은 금당지와 좌우 건물지 등 조선시대 사찰 흔적이었다. 이어서 해무리굽 청자에 19세기 백자 등 조선시대 유물이 대량으로 나왔다. 그렇게 4차까지 이어진 발굴에서 출토된 유물은 4,000점. 고려시대 때 1,000명이 넘는 승려가 있었다는 대찰다운 면모였다. 건물터답게 기와들이 엄청 많이 나왔고요. 정말 그 크고 작은 그런 편들이 흙이랑 섞여서 거의 다져질 정도로 엄청 많이 나왔었고.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시대가 다른 유물이 계속 뒤섞여서 나오는 것이다. 통일신라 기와 옆엔 조선시대 기와가 누워 있었고, 고려 상감청자는 조선시대 백자와 함께 나왔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 교란이 됐다는 거는 그 원래 있었던 자리가 아니라 뒤섞였다는 거거든요. 재층이 아니라 뒤섞여서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좀 원래 제자리에 있었으면 더 귀한 대접을 받았을 텐데 좀 천덕꾸러기가 된 유물들이 많죠. 백제의 흔적을 찾는 건 고사하고 시대별 층위를 나누는 것조차 어려웠다. 그렇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시간은 흘러갔다. 그의 가야산엔 유난히 눈이 많이 내렸지만 초조한 마음에 발굴을 멈출 수가 없었다. 눈을 치워서도 하기도 했고요. 땅이 얼면 토치를 써서 녹여서도 하기도 했고. 근데 거기는 정말 눈이 많이 오더라고요. 근데 치워도 치울 수도 없는 그런 양들이 많았기 때문에 정말 많이 딜레이가 됐던 것 같아요. 한겨울 산속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 눈을 치우고 땅을 녹여가면서 발굴을 해야 했다. 더구나 교란된 상태로 나온 유물이 컨테이너를 가득 채울 정도로 엄청난 물량이 쏟아져 나왔다. 유물을 정리하다 보면 밤을 새우기도 일쑤였다. 원래 무서운 걸 잘 모르는데도 이제 깜깜하거든요. 그 골짜기에, 산골짜기에 이제 가로등 몇 개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 사무실에 불 켜져 있는 거 말고는 거의 그 주변에 어르신들도 일찍 주무시기 때문에 깜깜한데 나오면 짐승들 가끔 지나다닌다든지 하다못해 고양이라도 지나가면 깜짝깜짝 놀래죠. 이거는 저희 아르바이트생 중에서는 귀신을 봤다는 그런 얘기도 하고 하니까 이게 길어지다 보니까 연구원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좀
지치게 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그런 헛것을 보고 헛소리가 들렸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던 2012년 고려시대 자기 편을 시작으로 고려시대의 유물이 계속 나오는 게 아닌가. 정말 고려시대 유물만 나왔을 때는 조금 의심을 했어요. 조선시대 유물이 이 사이에 어디 들어가 있지는 않을까. 있는데 우리가 놓쳐서 고려시대층이라고 처음에 바로 확신을 못하고 의심을 했었죠. 다른 시대 유물과 섞여 있지 않은 고려시대의 유물의 첫 등장. 또다시 작은 희망이 생겼다. 그리고 그 밑에선 전돌이 쫙 깔려있는 고려시대의 건물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반갑기도 하면서 되게 야속한 거예요. 그리고 왜 진작 저거를 해보지 않았을까 그런 좀 자책도 많이 하고. 지금까지의 발굴로 확인된 것은 보원사가 11세기 고려 때까지 현존하는 사찰이었다는 것. 그러나 보원사의 창건연대나 백제와의 관계를 입증할 만한 유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보원사와 백제의 미소라 불리는 마해열의 삼존상과의 연관성. 그 의문은 해결되지 않은 것이다. 당시 좀 번창했거나 이런 고려시대나 그 이전 사찰은 동쪽에 아마 좀 위치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 고려시대 중반쯤 해서 좀 옮겨지지 않았을까. 그리고 조선시대까지 계속 거기서 좀 증축하거나 축소하거나 해서 후반까지 그쪽에서 운영이 됐던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지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을 찾아야죠. 처음 그 위치나 그런 구조라든가 그런 것들을 밝혀야 되는 숙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풀어야 할 숙제는 더 있다. 2009년에 출토된 금동열의 입상. 지금까지 봐왔던 어느 불상과도 다른 형태다. 이것은 또 무엇일까? 서산 마해열의 삼존상과 보원사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시작된 발굴. 아직 누구도 이 발굴의 끝을 모른다. 대체 가야산 이 넓은 산기슭이 감추고 있는 비밀은 무엇일까? 보원사터 발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